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박사과정 엄보라입니다. 오늘 발표는 Impact of Transcutaneous Vagus Nerve Stimulation on Health, Cognitive and Brain Aging입니다. 지난 15년간 TVNS는 다양한 신경정신질환 치료에서 효과가 보고된 비침습적 뇌 자극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연구의 초점이 건강한 노인으로 확장되면서 건강한 인지노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됐습니다. 오늘 발표는 미주신경, 나이에 따른 미주신경의 생리적 변화, 신경 전달 물질, 네트워크, 면역 순서에 따라 기전을 정리하고 뇌기능 연결성 변화, 기존 중대에 결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추가 고려사항과 표준화 임상 적용 방향을 제안하며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인지 노화를 촉진하려면 노화된 뇌의 특성 이해가 필수입니다. 처리 속도, 일하 기억과 같은 일부 인지 능력은 나이와 함께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인지 노화 중재는 이 감소하는 영역의 향상과 유지에 집중을 하는데요. 케바사와 동료 연구자들은 건강한 인지 노화를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유지와 보상인데요. 유지는 뇌 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TVNS 맥락에서는 TVNS가 신경세포와 연결을 손상 없이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고 가소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비유를 하면 자동차를 오래 쓰기 위해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반면 보상은 기존 자원만으로 부족할 때 다른 회로를 동원하거나 재조직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면 고속도로가 막히면 다른 우회 도로를 찾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지는 시간이 지나도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단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 보상은 새로운 자원 동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fMRI와 단기 인지검사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에 적용해서 생각한다면 유지 사례는 TVNS를 장기간 적용했더니 노인에게서 해마의 연결성이 덜 감소하고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늦어졌다. 보상 사례는 TVNS를 적용하자 기억과제 수행 시 원래 잘 안 쓰던 던전부 피지를 더 활성화해서 성과가 향상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주신경이 인지노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주신경의 기본 구조와 TVNS 자극이 관여하는 길을 보겠습니다. 미주신경은 제10뇌신경이고 뇌줄기에서 나와 목 정맥 구멍을 통해 머리 밖으로 나갑니다. 가장 큰 부교감 신경이라서 심장, 폐, 위장과 같은 목 아래 장기를 넓게 조절하죠. 미주신경은 뇌에서 내려오는 원심성이 20%, 구심성이 약 80%인 신경입니다. 미주신경과 관련된 뇌간핵은 4개인데 NTS, 고림로핵으로 구심성 감각의 허브로 여기서 상위로 신호를 뿌립니다. NA, 연수모호핵은 후두, 인두근육 등 운동 출력을 하고, DMN, 미주 등 쪽 운동핵은 부교감성 원심으로 심장, 위장으로 가는 자율 출력을 하고, STG, 척수 3차 신경핵은 귀, 얼굴 감각이 들어오는 감각핵으로 미주신경의 이계지, ABVN 입력의 또 다른 경유지입니다. 이 TVNS가 노리는 것은 뇌로 가는 구심성 쪽, 즉 ABVN에서 NTS, STG 이 부분을 확실히 깨우는 것입니다. 귀에서 출발한 신호는 먼저 고림로 핵이라는 중앙 중계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군데로 중요하게 퍼지는데요. 청색 반점인 LC, 뇌 노르에프네프린 스위치입니다. 이것은 주의, 각성, 기억 강화를 넓게 조절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네리트 기저핵, 아세틸콜린 허브로 헤마피질에 신호를 보내 기억 형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바 관련 회로, 이 과도한 각성을 눌러서 서파 수면과 네트워크 안정화를 돕습니다. 그리고 시상, 선엽, 전전두 피질 등 자율 스트레스 축과 상호작용하며 의사결정, 집행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이 경로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초기에서 시작한 자극이 왜 인지와 수면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실 전전두, 섬력, 치상 볼드 변화, P300 동공 반응, 서파수면증과 HRB 안정, 염증 표지 감소 같은 결과들이 이 루트와 맞물려 해석됩니다. TVNS는 기의 미주신경 가지를 자극하고 뇌간의 고립로 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의, 기억, 수면 회로로 퍼져 이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 개념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귀에서 고립로 핵, NTS 중계소까지 길을 열었다면 이제 NTS에서 어디로 신호가 퍼져서 인지를 바꾸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fMRI 연구들을 보면 이 TVNS 자극이 NTS를 통해 뇌간의 청색 반점, 그리고 시상하부, 섬엽, 전전두 피질과 같은 대뇌 피질, 피지라 영역의 활동 변화를 유발합니다. 즉 말초 자극이 중추 네트워크까지 도달한다는 신호죠. 그 중심 허브가 바로 NTS입니다. 이 NTS는 들어온 구심성 정보를 LC, 헤마 등으로 중계하면서 노르에프네프린, 아세트콜린, 가바와 같은 인지 관련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조절합니다. 여기서 청색 반점 LC가 특히 중요한데요. LC는 뇌의 노르에프네프린의 주 공급원이자 상행성 노르아드레날린 경로의 핵심으로 기억 형성, 주의, 작업 기억, 각성, 수면, 스트레스, 신경 내분비까지 폭넓게 관여합니다. 더 나아가 알츠하이머병에서 LC는 가장 이른 손상 부위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시냅스 가소성, 염증, 대사, 혈내장벽, 투과성과 같은 노화 신경퇴행의 핵심 과정도 이 청색 반점 LC 그리고 노르에프네프린 시스템이 조절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해마 연결인데요. LC는 해마의 CA1 영역으로 직접 투사해서 기억 형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TVNS가 NTS를 통해 LC를 건드리면 결과적으로 해마 기능 조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요약하면 미주 감각에서 LTS로, LTS에서 LC 해마 경로가 기억, 주의, 각성 개선의 유력한 해부학적 루트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 경로가 실제로 커졌는지 어떻게 확인할지, 그리고 유지 보상의 관점에서 어떤 지표들로 읽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길은 알았어요. 그런데 노년층에서도 이 길이 똑같이 잘 통할까? 다시 말해 미주신경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를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근거는 아직 혼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주신경 말초, 핵말단 수준에서 변화가 쌓일 수 있고 신호 전달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연구부터 보면 나이가 들수록 미주 관련 뉴런수와 단면적이 줄거나 말단에서 부푼 구간, 말단수 감소와 같은 마모 흔적이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전도 속도는 유수섬유는 중년까지 빨라졌다가 노년에 살짝 감소, 무수섬유는 중년 이후에 대체적으로 안정처럼 방향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의 시그널은 있습니다. 사람 연구로 오면 더 조심스럽습니다.
사체 연구에선 전체 섬유수가 연령과 크게 유의미하진 않았는데 유수성 축삭의 단면적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초음파로 본 생체 연구는 어느 구간을 재느냐,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인간 연구는 시신, 초음파, VSEP, HRB 결과가 부위 지표별로 상회해서 단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노화에 따라 말초 행 말단에서 변화가 누적될 수 있고 그 결과 자극이 NTS 중계소까지 덜 또렷하게 전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 TVNS에선 자극의 위치, 강도, 주파수 최적화와 이 자극이 실제로 미주신경을 관여시키는지 검증이 필수입니다. 또 연령 관련 혈관성 질환, 말초신경경증과 같은 질환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효과입니다. 미주신경 자극이 NTS 중계소를 거쳐 어떤 화학물질 시스템을 움직여 인지에 영향을 주는지가 다음 포인트인데요. TVNS의 인지 효과는 대체로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가바 조절로 설명이 됩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의 공급원은 LC 턱색 반점이고 이 LC는 해마 전전두로 신호를 보내 기억 형성을 돕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년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LC의 무결성과 노르아드레날린 합성 능력이 좋을수록 기억이 탄탄하고 심지어 아밀로이드 타우 병리가 있어도 완충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둘째, 일부 연구는 나이가 들수록 NC 뉴런 감소를 시사하지만 전반적 뇌 위축 병리가 있을 때 두드러진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TVNS가 NTS에서 LC 경로를 깨우면 노르아드레날린 가용량이 늘고 그 결과 주위 각성 기억 회로가 잘 돌아 보상이 쉬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유지에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뒤에 킴바 콩케를 자극했을 때 LC, 해마, 섭렵, 시상, 볼드 증가가 관찰되고 얼굴 이름 연합 기억 향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간단히 말해 노르아드레날린을 당겨 쓰는 효과, 가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주의, 각성이 좋아질 수 있죠. 다만 한계도 솔직히 짚어야 합니다. 연구마다 동공학장, P300, 타액 알파 아밀레이스 지표가 제각각이라 일관성이 낮습니다. 프로토콜에서는 자극 위치, 주파수, 펄스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기저 LC 무결성, 축삭 상태에 따라 반응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처럼 노르아드레날린 체계가 정말 켜졌는지를 지표로 동시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공, P300, 타액 알파 아밀레이스를 동시에 보면 노르아드레날린이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동공은 LC가 번쩍 켜질 때 0.5에서 2초 내 커지고 P300은 주의 전환 과제에서 진폭은 올라가고 잠복은 감소가 나오면 노르아드레날린 각성 증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타액 알파 아밀레이스는 교감 아드레날린 각성을 비침습적으로 보는 보조 지표입니다. 다음은 아세틸콜린입니다. 콜린성 시스템의 허브는 MDM, 마인네르트 기저핵입니다. 여기서 나온 콜린성 뉴런들이 해마와 광범위한 피질로 퍼져서 새 정보를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TVNS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직접 경로, 간접 경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로는 기에 ABVM 자극을 하면 NTS가 활성화되고 MBM 포함 강범위 투사에 하향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접 경로는 NTS에서 LC를 통해 콜린성 투사 조절을 말합니다. 즉 노르아드레날린이 콜린 시스템을 부스팅하는 우회로입니다. 근거는 주로 동물 설치류 연구에서 나오는데요. 항염 효과와 맞물려 콜린성 기능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많지만 자극 위치, 파형, 타이밍과 질환 모델이 제각각이라 사람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제한이 있습니다.
사람 연구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표지는 MRS의 콜린계 화학물, 코입니다. 코는 아세틸콜린 전구 물질이라 직접 지표는 아니지만 부피, 대사 변화를 통해 콜린성 톤의 간접 신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지 정상 노년층에서 특정 피질의 코 변화가 기억 수행과 해마 전측 대상의 부피와 연관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뇌 영역에 따라 혼재되어 있어서 과제와 영역을 명확히 지정해 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TBNS가 NTS를 통해 MBM, 해마, 피질 콜린 경로를 건드릴 수 있고 이는 기억 보호와 강화와 항염 경로를 통해 유지 보상 모두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노화에 따라 가바, 수용체, 가바 연결망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가 있지만 가바 수준과 인지 수행의 연관성은 청년, 노년 모두에서 반복 확인됐습니다. 사람 연구에서는 전전두 가바가 나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돼 전전두 억제 톤 저하가 네트워크 불안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TBNS 관점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귀를 자극하면 NTS 활성화가 되고 가바성 페라페이셜 존 등 뇌간 억제 회로가 켜지면 국소 가바 분비 증가와 억제성 균형이 높아져 네트워크가 안정되고 그 결과 과도한 각성 노이즈가 줄어들어 느림파 수면은 올라가고 흥분성 활동이 억제되면서 인지 기능의 우호적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노르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가바처럼 화학적 전달 물질을 봤으니 이제는 영역, 네트워크 수준에서 뇌가 어디가 켜지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 뇌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전전두 비대칭 감소 헤럴드, 우방부 노화, 보상적 동원. TBNS는 이 중 보상을 돕는 후보입니다. fMRI를 보면 섭렵 전전두 시상 활성 증가되고 해마 편도 시상하부 측자액 비활성화 감소가 보고되어 결과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DMN 억제가 증가되고 통제 네트워크 강화와 맞닿습니다. 정상 노년 데이터는 아직 적지만 임상군에서는 DMN 의미 네트워크 조절 신호가 관찰됩니다. 즉 전전두 두정 활성, DMN 억제가 되면서 집행 주의 작업 기억이 향상돼 성공적 보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혼재한 가장 큰 이유는 자극 파라미터와 기기 차이입니다. 합의된 최적화 힌트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극 장소는 기의 킴바 콩케가 NTS, LC 활성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이어롭은 거의 반응이 없고 웨이도 벽도 약하다고 합니다. 주파수는 100Hz가 연속 NTS 반응을 가장 강하게 유발했다는 뇌간 fMRI 보고가 있습니다. 호흡 이상은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자극이 볼드 반응을 더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킴바 콩케에 자극을 주고 호흡 동기화 그리고 100Hz 같은 표준 주파수 세팅으로 시작해서 과제와 개인차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TBNS는 노년의 보장 회로를 실험적으로 켜볼 수 있는 수단이고 파라미터 표준화와 행동, 영상을 동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TBNS가 LCN이 전전두 두정 네트워크를 올리고 DMN을 눌러 보상을 돕는 기능적 메커니즘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목표를 다른 축, 유지라는 개념에서 즉 염증을 낮춰 뇌 환경 자체를 좋게 만드는 경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저등급 전신염증이 기억 가소성 수면을 갉아먹기 때문에 항염은 곧 인지 보존 전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TBNS 항염 효과는 두 경로로 설명됩니다. 첫째 원심 경로인데요. 뇌줄기의 미주신경 등 쪽 운동핵에서 내려가 복강신경절, 비강신경을 거치면 말초에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늘고 이것이 알파7 니코틴성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TNF 그리고 IL-1 베타 그리고 HMGB1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낮춥니다.
이 길은 T세포가 아세틸콜린을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 베타2 아드레날린 수용체를 막아버리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둘째는 구심 경로입니다. 기에서 들어온 자극이 NTS에서 시상 하부로 올라가 HPA축과 자율신경 균형을 조절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부교감 톤을 올려서 간접적으로 항염 환경을 만듭니다. 이 길은 T세포 아세틸콜린이 없어도 항염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베타2 수용체 신호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핵심은 두 길 모두 염증 미세하교 가활성을 낮추고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여서 노년층에서 인지 유지와 보상을 뒷받침할 생물학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항염 경로가 실제 사람 동물 연구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인데요. 측정은 단순합니다. 혈청, 혈장에서 프로염증 사이토카인과 조직 손상 전신 염증 표지인 HMGB1, CRP, 그리고 케모카인을 재고 말초열 단핵세포 PBMC에선 알파7 발현과 NF-kappaB 활성, 그리고 CD68를 확인합니다. 디자인은 급성과 24시간이 지난 추적이 기본이고 표의 하살표가 기대 방향입니다. 정리하면 TBNS가 염증 신호를 낮추고 그 알파7 항염성 콜린성 축을 올리며 그 전사 수준의 염증 생산에 마스터 스위치를 끄는 거, 그러니까 NF-kappaB를 낮춘다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TBNS가 어떻게 뇌를 바꿀 수 있는지,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네트워크 활성, 그리고 염증 조절이라는 기전적 토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변화가 실제 인지 성과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번 섹션은 성인에서의 인지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앞서의 기전이 현실적인 효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먼저 MCI 치매 임상군입니다. 몇몇 연구에서 TBNS 후 전반 인지와 언어 기억이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예컨대 왕 2022 연구는 좌측 카본 콩키 자극 프로토콜로 목파와 ABLT 점수 향상을 확인했습니다. 즉 손상된 체계에서도 보상적 동원, 염증 완화와 같은 경로가 실제 수행으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성인입니다. 흥미롭게도 단 한 번의 세션만으로도 특정 가제에서 개선 신호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본 LC 노르아드레날린 각성 조절, MBM 헤마콜린성 경로, 가바성 네트워크 안정화가 단기 수행 향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메타 분석 19편 기준 전반 효과는 자금이었고 기억 주의 결과는 혼재인 반면 집행 기능은 중간 정도로 상대적으로 뚜렷했습니다. 이 패턴은 주의, 갱신, 억제, 전환처럼 노르아드레날린, 전전두 네트워크의 의존적인 영역에서 TBS가 특히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과 맞닿습니다. 정리하면 기전에서 행동의 연결고리는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 크기와 영역 특이성은 아직 제한적이므로 프로토콜의 표준화, 그리고 충분한 표본과 종단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고려 사항과 향후 방향입니다. 저자는 수면과 기분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과 기분은 인지 노화의 강력한 레버로 먼저 수면을 보면 노년기의 흔한 서파 수면, 그리고 렘 감소와 수면 개시 유지의 어려움은 타우 진행과 인지 저하와 맞물립니다. TVNS는 NTS를 통해 부교감은 올리고 교감은 낮추는 경로가 있어서 수면 질 개선이 기대됩니다. 즉 기전을 밤의 생리에 연결해 퇴행성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덕분입니다. 다음은 기분장애인데요. PTSD는 치매 위험을 약 55%, 우울은 약 2배 높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습 VNS가 우울증 치료로 승인이 되어 있고 TVNS도 우울, 과각성 감소 신호가 있습니다. 증상이 줄면 스트레스, 자율신경, 염증 축이 안정되고 그게 곧 인지 경로의 간접 보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향후 적용과 표준화입니다. TVNS는 안전, 내약성이 좋아 단독으로도 그리고 인지훈련, 재활, 운동, 행동치료, 다른 신경조절과 병합해도 쓰기 쉽습니다. 다만 연구를 쌓고 임상으로 확장하려면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하머 2021 합의 논문을 보면 보고 기준, 참여자 포함 제외 기준, 교람 변수, 그리고 결과 지표, 바이오마커, 자극 피라미터를 일관되게 맞춰야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피라미터 표준화, 그리고 진짜 미주가 관여되는지 확인, 그리고 노년층 행동 영상을 동시에 연구하고, 그리고 중장기 종단 검증입니다. 이 로드맵이 갖춰지면 TVNS는 안전하고 손쉬운 보조 중재로 실제 현장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